옥돔은 생각보다 짜지 않습니다. 입안에 머무는 맛은 은은하게 담백하고 끝에 가서 아주 조용하게 단맛이 올라옵니다. 그래서인지 이 생선을 먹고 나면 마음이 조금 느려집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마치고 나와 그저 발걸음이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익숙한 길 하나가 나를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향 마을 울령아리 오름으로 가는 길. 제주에서는 가끔 이렇게 하나의 맛이 하나의 풍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길 끝에서 만난 울령아리 오름. 그 이름만큼이나 특별하고 특이한, 그리고 나에게는 더욱 의미가 있고 특별하게 나를 보듬어 안아주는 울령아리 오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주에는 많은 오름들이 있습니다. 섬 전체에 흩어져 있는 크고 작은 오름들은 마치 오래전 화산의 숨결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처럼 제주의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생화산이라 부르기도 하고 제주 사람들은 그저 정답게 오름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오름들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억새가 흔들리는 졸랏, 그리고 부드러운 풀밭이 산 등성이를 덮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땅이 천천히 숨을 쉬는 것처럼 부드럽게 솟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오름 가운데는 조금 다른 얼굴을 가진 오름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울령아리 오름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오름은 보통 오름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경사가 거의 45도에 가까울 만큼 가파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오름이 풀과 억새로 덮여 있는 것과 달리 울령아리는 작은 짙은 숲으로 이루어진 오름입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숲이 하나의 거대한 벽처럼 산을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오름을 마주하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저 안에는 무언가 신비로운 것이 있을 것 같다. 이름도 그렇습니다. 울령아리. 이 오름의 정상에는 작은 분화구가 있고 그 안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오름을 울령아리라고 불렀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이면 분화구 안의 물은 깊이 2m 가까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물이 거의 마른 듯 보이거나 작은 물웅덩이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마치 잠들어 있는 호수 같고 어떤 날은 조용히 숨쉬는 습지처럼 보입니다. 이곳은 2006년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인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습니다. 한라산 정상이 백록담처럼 산 정상에 물이 고여 있는 아주 특별한 자연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서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호수는 도대체 언제부터 여기 있었을까? 아마도 사람이 제주에 살기 훨씬 이전부터 이곳에는 물이 고이고 안개가 머물고 바람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경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오름을 오르려고 입구에 다가서면 먼저 넓은 초원이 펼쳐집니다. 제주 중산간의 조용한 초원입니다. 이곳에는 야생 노루들이 살고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노루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10중 8구는 볼 수 있습니다. 조용히 걸어가다 보면 어디선가 노루가 고개를 들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정상 근처에서 물을 마시러 온 노루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사람과 동물이 잠시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묘한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 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저 노루들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초원을 지나면 이제 나무 계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계단은 정상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길이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신체적인 고행의 길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은 자신이 숲속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삼나무 숲이 태양을 가리고 그늘이 진 땅에는 이끼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아주 오래된 시대의 풍경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의 시간이 아니라 아주 먼 옛날의 숲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나 안개가 낀 날에는 이 숲이 더욱 신비롭게 보입니다. 안개가 삼나무 사이로 천천히 흘러가면 사람은 잠시 현실의 시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쩌면 무언가 저 숲속에서 조용히 나타날 것만 같은 묘한 기분이 듭니다. 조금은 음산하기도 하고 조금은 신비롭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 이 오름을 걷는 운치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특별합니다. 사실 저에게 이 오름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을 제주 남쪽 해안마을 태양리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작은 경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네를 누가 더 많이 잡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지네는 그저 징그러운 벌레가 아니었습니다. 지네는 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동네에는 지네를 잡는 집이 있었습니다. 지네가 허리 통증에 좋은 약이 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잡아온 지네는 넓은 판자에 머리를 앞정으로 고정해 말렸습니다. 그렇게 말린 지네는 약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지네를 이빨만 빼고 그대로 삼키기도 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믿음이 그만큼 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봄이나 가을이 되면 형과 나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 산으로 들로 지네 잡으러 다녔습니다. 토요일 오전 수업이 끝나면 점심을 먹자마자 지네를 잡으러 갔습니다. 휴일이면 아침밥을 먹기도 전에 지네 잡으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저학년 때는 집 근처에서 잡았지만 학년이 올수록 점점 더 먼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형과 함께 물령아리 근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아직 물령아리가 어딘지도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저 동네 형을 따라 산을 넘어가고 들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눈앞에 낯선 산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산을 보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때의 느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 세상에는 저런 산도 있구나. 그 순간 나에게 물령아리는 그저 산이 아니라 세상이 넓다는 것을 처음 느끼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때는 지네도 정말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지네는 많다. 세월이 흐르고 나는 다시 물령아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지네 잡으러 헤매던 그 산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멀고 낯선 산이었지만 어른이 되어 다시 보니 그 산은 조금 다른 의미로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같은 장소를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풍경이 먼저 보이고 나이가 들면 그 풍경 속에서 자기 자신이 시간을 보게 됩니다. 울령아리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겨울철 눈이 내린 물령아리는 참으로 장관입니다. 눈이 내리면 삼나무 숲은 묘한 모두 하얀 세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무 데크 위에는 아직 아무도 밟지 않는 눈이 고요히 쌓여 있습니다.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 올라가는 느낌은 참으로 묘합니다. 마치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처럼 조용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발자국 하나가 눈 위에 새겨질 때마다 그 발걸음은 어디론가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때 나는 이 오름을 거의 매일 오르다시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쯤 전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골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방학이 되면 우리는 해비치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하기도 하고 연습장에서 볼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이 물령아리를 찾았습니다. 어떤 날은 아들과 함께 오르고 어떤 날은 혼자서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산을 오르는 시간은 늘 나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령아리 계단은 입구에서 정상까지 약 740개 정도 됩니다. 나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쉬지 않고 올라가 볼까? 그래. 그래서 나는 계단을 2개씩 밟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이 아니라 2걸음씩. 그러면 740개의 계단이 370번이 발걸음이 됩니다. 처음에는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무거워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2계단씩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 숨이 차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은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할 수 있다. 난 그 말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우리는 잘할 수 있다.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어쩌면 아들에게 보내는 마음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70개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올라가면 정상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뿌듯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 아, 나는 아직 할 수 있구나. 그 짧은 순간이 나에게는 아주 큰 의미였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시험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어떤 시험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주는 것입니다. 물령아리 계단은 나에게 그런 시험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계단을 오르며 나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너는 아직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나는 그 질문에 발걸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아들과 함께 서로 경쟁하듯 올라갔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는지 장난처럼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길은 누가 더 멀리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물령아리를 오를 때 하늘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삼나무 숲이 빽빽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앞만 보고 걷게 됩니다. 발걸음과 숨소리만 느끼며 걷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이상하게도 아주 단순해집니다. 세상이 복잡한 생각들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숨소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겨울방학 동안 나는 물령아리를 수없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산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은 때로는 말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바다와 이야기도 하고 누군가는 강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물령아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물령아리는 내 마음속의 생각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친구 같은 산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는 이 산을 찾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나는 이 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2계단씩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발걸음을 남기다 보면 내 마음속의 불안과 걱정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마치 내 마음속에 무거운 것들을 계단 위에 하나씩 내려놓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장소가 하나쯤 필요하다고. 말없이 자기를 받아주는 곳, 말없이 자기 마음을 비워낼 수 있는 곳. 물령아리는 나에게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내려오는 길에 돌 하나를 들춰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진해 한 마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순간 나는 웃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구나. 어린 시절 진해를 잡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어떤 풍경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진해도 그대로 있고 숲도 그대로 있고 산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만 변한 것은 그 산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가끔 사람들에게 이 오름을 추천합니다. 특히 비 오는 날 또는 눈 오는 날. 그리고 그런 날 물령아리를 걸으면 마치 아주 오래전 인류의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이 지구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오직 바람소리, 숲소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숨소리만 들리는 시간입니다. 그때 사람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호흡과 자연의 호흡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 그 순간 사람은 좀 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좀 더 단단해집니다. 며칠 전에도 물령아리를 다녀왔습니다. 물령아리 오름을 내려오는 길,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오르는 동안은 몰랐습니다. 그저 숨이 차고 다리가 묵직해지고 중간쯤에서 괜히 올라왔다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이 나이에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 그런 마음이 한 번쯤 지나갔습니다. 그때 문득 예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이 길을 오를 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계단을 한 번에 올라가는 것이 당연했고 숨이 차도 멈추지 않는 것이 마치 나를 증명하는 일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나름의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물량아리를 오르는 일이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처럼 느껴졌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은 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오름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 오늘의 나는 그때처럼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르지 못합니다. 두 계단은커녕 한 계단도 가끔은 버겁습니다. 앞에서 누군가가 가볍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예전 같았으면 따라 붙었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나대로 가자. 괜히 따라갔다가 중간에 더 크게 숨을 차는 경험을 이미 몇 번 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역시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쓸데없는 경쟁심이 올라왔다가도 금방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천천히, 정말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예전처럼 쉬지 않고 오르는 것이 확신이었다면 지금은 멈추지 않고 오르는 것이 지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물량아리의 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햇살도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 길을 걷는 나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올라갔었다면 지금은 무언가를 비워내기 위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느끼는 순간 이 길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서 잠시 멈추었을 때 예전 같았으면 스스로를 다그쳤을 것이다. 이 정도도 못 올라가냐?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괜찮다. 여기까지도 잘 왔다. 누가 해주는 말이 아닌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숨은 여전히 가빴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물량아리. 그곳은 예전과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내가 그곳을 바라보는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보려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아닌데 그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알 것도 같았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를.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쌓여있던 것들을 조금 내려놓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채우려고만 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이루려고 하고, 더 앞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비워내는 일에는 서툽니다. 물량아리는 오늘 그 반대의 이야기를 조용히 건네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느려도 괜찮다고, 조금은 쉬어도 괜찮다고, 그 대신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 말을 듣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려오는 길,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조금 덜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루가 조금 젊어진 것 같다. 나이가 어려졌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입니다. 일상이 게으름에
잠시 묵혀 있었던 나를 꺼내어 다시 한 걸음 움직이게 만드는 힘.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는 두 계단을 한 번에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나를 증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나의 보폭으로 포기하지 않고 오르는 것, 그것이 지금이 나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됩니다. 조금 비워진 나, 조금 가벼워진 나, 그리고 조금 단단해진 나. 물령아리는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물령아리는 앞으로도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삼나무 숲 속에서 조용히 물 한 웅덩이를 품은 채, 그리고 누군가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찾으러 올 때까지 말없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물령아리 동행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더 편안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와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봄진만의 인생 라운지.